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톨릭 평론의 김지환, 방영미. 이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못도 함께 고쳐가는 교회 편인데요. 이거를 직접 이제 미영쌤이 쓰셨잖아요. 네. 이 부분이 근데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저희가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 그 SBS의 그것을 알고 싶다가 나가자마자 사실은 이제 양쪽에서 다 들끓었어요. 그거를 이제서야 밝혀냈냐 이러면서 들끓었던 쪽도 있지만 그걸 왜 이제 굳이 뭐냐 의도가 막 이러면서 또 이제 막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었고, 그리고서 항상 이제 무언가 이제 그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쪽은 근데 사실 보면 요즘은 소수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편이긴 했죠. 그럼 그랬을 때 이 인천 교구 성 사건 이걸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폭력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야 신학교 되나요? 안에서 일어난 성추행인 거죠. 동성이니까 뭐 그래도 성추행이랑 추행이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폭행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죠. 이건 성폭력이라는 거죠. 성폭력으로. 네. 그럼 이제 이런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도 해요. 막 중세 때부터 쭉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전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은 사실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이제서야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서야 알려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추적을 했으니까 알려졌지만은 네. 저는 조금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 반응이 더 네. 이렇게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학교 안에서 그 교수가 그러니까 신학생을 어쨌든 이제 성폭력을 행사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남자들은 이런 것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군대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군대에서 흔한 일이다. 그래서 군대에서 자기 성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성애적인 그런 경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군대에서의 저기는 남자가 여자가 없으니까 그 약한 후임병을 가지고서는 이제 성범죄를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동성애적인 자기 지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봤을 때 그 한국 남성들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것도 되게 좀 놀라웠고, 그 사실은 이제 방송을 이제 보면서 그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네. 당했던 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는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피해 사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당시의 감정이라는 것이 여성들이 당하는 그 성폭력 피해 그 증언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도 그렇죠. 너무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바로 막지 못하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얼어붙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든지. 권위에 의한 게 예.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특히나 자기가 남성이? 믿는 그러니까 교수잖아요. 그래서 총장 신부라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지도 않았던 신학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바로 저항하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났을 때 그런 자기가 이렇게 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좀 있을 거고, 그렇죠. 또 그거 사실을 알렸는데 제대로 조처도 안 해주는 그런 거기서 것과 오는 또 상실감도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라든지. 그래서 난 그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제로서 얼마나 그 고통을 안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성의식이 물론 이제 성의식 감수성이 낮았을 테니까 뭐 지금도 남자들은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절에는 더 그랬을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을 거. 물론 이제 신학교 안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떻게 크게 뭐 처벌을 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지금만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번에 이제 교구의 해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게, 교구 해명 자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어쨌든 지금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네. 그때 그 당시에 교구 밖으로 내보내는 하면서 어쨌든 나름의 징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교구 밖으로 내보내는 것들이 사실은 다른 범죄를 할 수 있게끔 눈 밖에 내보내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범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되는 거고,
그 시점 자체가 제가 이제 막 좀 너무 이상하게 여러 가지 해명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분 이제 교회 언론에 이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교구에서는 뭐 98년 5월 18일에 모든 사제에게 뭐 모든 걸 떠나서 조용히 지낼 걸 명령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시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야 이제 말로는 그 안식년을 해서 이제 쉬게 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보낸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도 이상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교구에서 이제 그 삼사장님이 이제 해명을 하시는데 뭐 최근에도 교구장님이 이분이 대외 활동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숙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그러면 교구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분이 계속 그 자숙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걱정하면서 분명히 캐치를 했다는 건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던 거죠. 그냥 구두 경고만 하고 말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근데 꼭 활동력도 좋고 좀 능력도 있고 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문제가 그 있잖아요. 이 문제를 제외한 모든 그렇죠.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고 성인 사제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사실은 그분들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의 그런 이제 그 성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받던지 진짜 치료를 이런 받아야 네, 돼요. 그런 문제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으면 이분이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활동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정말 라는 생각이 좀 피해자들에게는 들고, 2차 예. 가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남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너무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음. 그 사실은 경험의 문제인데 네, 그런 경험 그런 어떤 성추행의 경험이 사실 군대에서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네.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막 목욕하는데 막 와서 뒤에서 막 좀 이상하게 막 하고. 저는 익히 네, 들어서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정도가 이제 심한 정도가 있고 뭐 그렇죠. 약한 정도가 있는데 네. 뭐 약한 정도는 대부분 다 겪었지만 또 지속적이냐 아니면 네. 이게 단말성이냐 근데 저희가 그게 이제 있죠. 제가 90년대 초에 군 생활을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례 중에 하나였고 모 정치인 남모 씨 아들 모 정치인의 아들이 사실 그 문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후임병을 갖다 성추행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성추행이 아니 실제로 성폭행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사병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했던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느낌이 그런 정도로 심한 거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사실 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그렇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아닌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여기 당사자 분도 막 그 인품이라든가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최근에는 그 장반이의 네. 신부의 그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 밝혀진 얘기들이 사람들한테 또 충격을 주고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교회라 그래서 뭐 더 특별하게 그렇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특수성에서 더 고질적인 무엇이 있는지를 갖다가 좀 식별하는 게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 SBS에서 다뤄졌는가가 네. 사실은 네. 그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계속 제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그쵸. 인천교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러니까 다 이상한 뭔가가 네. 있으니까 네. 이렇게 뭐 제보를 했겠죠. 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론화되지를 네. 않고 일반적인 사회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고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회 언론은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성역 없이 다뤄지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언론들은 이런 것들은 항상 그렇게 그 피해자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듣고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건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공론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뭉개고 감추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오히려 이렇게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파장을 주는 형식으로 폭로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네, 이게 교회 안에 너무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부님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방송공사도 놀랐던 게 그 제보하신 이제 분들이 그 전직 수녀라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신자들이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그 저기 수도자들끼리는 알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밖으로는 알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듯. 그러니까 자기 수녀들은 이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알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피해를 안 당하면 되고 신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확 들어가지고 저는 되게 그게 너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미영쌤은 기대치가 높아서 화가 나시는 것 같고요. 아니, 나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수녀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지금 이제 그 성폭력 그 위원회들, 그러니까 예방 네네. 위원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생겼는데 이게 다 사제한테 고발하는 형식인 거죠. 교회 기관을 통해서 교회 누가 그 접수를 받는지도 모르는데 뭐 만약에 그걸 받는 사람이 사무처장인데 사무처장을 고발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공정하게 처리할까? 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투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그것도 익명의 편지로 온 거를 가지고 나는 그런 것도 조사가 공정하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이제 걱정도 되고 사람들이 일단은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될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녀님들이 사실은 여성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가족폭력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경험들도 많으신 수도애들인데 외부 제가 예전에 한번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 그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교회 내 성폭력 이렇게 피해도 이렇게 지금 상담이 들어오냐고 그랬는데 교회는 안 들어온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것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천주교 성폭력 상담소인데 천주교에 관련된 성폭력 상담은 어떻게는 거예요. 이 천주교자가 붙으면 이 교회 너네들은 교회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구조인가?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조용하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제대로 문제 제기도 못하고 도움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런 것들이 더 악순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사실 여자 수도의 장사연합회 산하에 여성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그러니까는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여성신화가 소개한 것들도 그 여자 스님들이 장사연합회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뭐 좋은 여성 신학자들도 초대해서 특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들도 하고 지금도 여성 신학회가 장사연합회 산하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여성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그나마 이제 선도적인 입장을 이끄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2000년 이후에 여성 분과가 없어졌어요. 그냥 생태의 평화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여성이라는 이슈를 따로 다루는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스님들이 요즘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성소자 없다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되게 그런 이제 성적인 이슈나 젠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여자 성소자가 없고 수도자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별로 이렇게 새로 젊은 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처럼 몰래 알고서는 그냥 사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서 자기들만 피해 안 당하려고 그냥 도피하지 마시고 조금 스님들이 그 교회 제도에 대해서 좀 견제할 수 있는 그 피해자를 위한 무언가를 좀 주도해서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 그 여자 수도회밖에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주변을 둘러봐도 그런 역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여자 수도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이제 교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거리감을 두고 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내부에서 고발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거는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겪고 있는 문제여서 우리는 내부 고발이 잘 안 되고 내부 고발한 사람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그곳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나와서도 제2의 제3의 무언가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게 가능한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사실 그 조직에서 부당함을 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만의 문제로 딱 들어왔을 때 왜 그럼 수녀님들은 그러냐라고 하는데 제가 겪은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권력과 친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신부님의 혜택 아래 있으신 분들인 거고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 그 수녀님들 힘들어요. 자기 활동을 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교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명함을 들고 다니는 수녀님들은 대체적으로 신부님의 권위나 아니면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뭔가 기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분들은 남성보다도 더한 남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 구조에서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꼭 수녀님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교회 전체 구조 문제가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남성인 지환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왜 남성 예, 대표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남성 여성의 난 문제 힘도 없는데. 떠나가지고 이제 저는 봤을 때 네. 결국에 이제 전체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감추다가 그렇죠. 어쩔 수 없을 때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거죠 항상. 근데 저는 여기 이제 그 소장님이 써주셨던 글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네. 그 스포트라이트와 신의 은총으로라는 영화들이 그 똑같이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그 성폭력 사건을 다뤘지만은 개인의 잘못보다 그 문제를 숨겨왔던 교회의 태도에 더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어떤 구조를 갖다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지 한 명을 한 명을 단죄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은폐시키는 구조. 근데 네. 결국엔 이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 곳곳에 막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정말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아직 이제 극약처방을 프랑스 같은데 이제 좀 약간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이미 누적돼 있고 교황청에서도 알고 막 난리가 났다며 옛날에. 근데 어쨌든 그 세상에 드러나면 너무 민망하니까 감추고 싶죠. 감추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여기 거기 사고 치면 여기 딴 데 보내고 아까 수녀님이 은폐했듯이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한번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제대로 끊어내야지 그래도 그게 좀 잠잠해지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감추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기 전에 문제가 이제 쌓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여전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내 가족의 치부를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그 내라는 것에 대한 울타리가 너무 작아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만 교회 밖을 보라고 요구를 우리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울타리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진 울타리에서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작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교구 신부는 내 가족.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바티칸의 누구는 우리 가족. 여기에 이제 갇혀서 그동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그렇지만은 없던 사건이 생긴 게 아니라 아니죠. 이제 감춰졌던 사건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과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뭐 패스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어린애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예전에 보면은 그 어린애들 뭐 어르신네들이 고추 만지고 막 그러는 것들. 그렇죠. 그 그냥 그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성추행입니다. 지금은 그랬다면 끝이잖아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뀌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그 예전에는 입막음이라고 할까 디펜스를 나름 잘했는데 지금 이제 그 역량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교회 권위도 많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때문에 더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 언론 문제가 정말 갑갑한 게 그러니까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 신문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그렇다면 교회 안에 어떤 왜 못 다뤄요? 그렇지. 다뤄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더 다뤄야지.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성격이 이제 약간 기관지 같은. 아니, 저도 기관지를 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진짜. 그러니까 이거로 그렇게 예. 하면 언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냥 기관지. 기관지. 근데- 그렇지, 주보. 예. 사고, 허고. 근데 저는 그 이제 그 신문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 만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개선시키고. 사회적으로는 예. 이제 조금 이제 민감한 이슈도 다루려고 예. 하는 이제 예. 변화들이 읽히는데 예.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전혀 잘 안 다루려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또는 어떤 이제 교회와 다 관계가 있고 다 관계가 얽혀져 있기 음.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그렇죠. 있는데 내 가족이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정폭력이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폭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이유들이 그렇죠. 사실 그런 똑같은 네. 이유인 거거든요. 근데 내치 보니까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다면은 교회가 과연 네. 그렇죠. 예. 어떤 거를 존재론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얘기를 정말 하는. 슬픈 얘기인데 네. 그 가톨릭의 대한 언론 한 독립 언론을 표방했던 지금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다루는 것들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라는 구조가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쓴소리를 하고 한다고 그러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되게 살 얼음판을 갖다 걷는 듯한 그런 구조가 항상 이런 문제까지도 계속 개입해가지고 더 진전시키지 못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일수록 예. 저는 이제 정확하게 언론의 정도를 걸어야 된다 예, 생각하는 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가치 판단을 예. 하지 말고 예.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예. 독자들에게 이제 정확한 그렇죠. 질문만 던져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음, 사실 인천교구에서 해명한 게 5월 18일 날 다 인천교구를 떠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이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는 교구에서 설명한 것이 맞는지 다르다면 이 점은 왜 다른지를 좀 집요하게 질문하고 그런 것들 좀 정확하게 사실만 밝히려는 그런 시도만 해도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을 좀 보고서는 신자들이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만 해줘도 굳이 그렇게 그렇죠. 예민하게 다룰 네.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뭐 어떤 되게 심층 취재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교회 언론에서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사건 SBS에서 보도가 나간 다음에라도 어떤 취재가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간 사실 그 이후에도 나왔을까 의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에 적어도 들은 사건이라든가 해줄 텐데 그냥 굉장히 갇혀 있는 거는 너무 큰 문제고,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그 교회 뭐 상층부, 그러니까 교회 어떤 그 상층부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밑에 여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조들이 되게 갖고 있는 한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심리가 사실은 좀 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나쁜 놈들 상대하기는 더 쉬운데 여기에는 너무 많은 보통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너도 나도 입을 닫고,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어쨌든 자기 밥그릇이 있거나 자기 혜택이 있으면 또 그냥 묻고 지나가고 싶어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까지 만들게 됐기 때문에 일단 보통 사람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좀 양심에 맞는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카톨릭계 언론들은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발벗고 뛰어서 그 일반 사회 언론이 다루기 전에 먼저 사실은 다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드는 생각은 교회가 계속 은폐하는 거는 이제 외부로 어떤 쪽팔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어떠한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을 일어나고 뭔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은폐시키고 바깥으로 되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적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그걸 갖다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수반하면서 이제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적인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막 아까 얘기하다 보면 막 흥분했었는데 그 방송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잘못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저도 마음이 막 이렇게 그쵸. 좋아서 막 이렇게 막 신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꼭 우리가 이거는 그냥 넣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고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나지 않게끔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교회 an에서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느 조직이나 지금 성폭력이 없는 건 아닌데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조직 안에서 조직 논리로 계속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그것을 좀 더 투명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신뢰를 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실 교회는 되게 미안한 거잖아요. 어떻게 교회 구조 안에서 그 신앙인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돕는데 제일 그 관심이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고발하는 이제 통로는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구라든지 논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게 우선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투명하게 다루고 그렇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회복을 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끔 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여해서 특히 이제 신자들이나 이런 데들 흔히 하는 말들이 이제 신부님들 그렇게 이렇게 성 문제로 이렇게 좀 뭔가 징계를 받으면은 꼭 이 여자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 신자들이 조심해야 돼서 바꿔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예방 교육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제대로 된 우리 교회 안의 성인지 감수성과 예방 교육을 잘 이루어져야겠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간 우리 사회가 사실 가해자에게 더 비중을 뒀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이고 피해자는 뭔가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사고들을 해왔던 게 맞고, 그게 이제 아직 야만의 시대가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문명화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세렝게티 초원에서처럼 자기 자식을 사자 새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토끼 새끼는 못 보는 거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여전히 가해자 위주의 사회가 됐고 그 안에서 교회도 사실 같은 작동 원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이게 결국 누적이 돼서 자살에도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근데 교회는 특히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약자들을 위한 공간인 거고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나 교회의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사회에 좀 이제 암울한 그런 성폭력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교회가 선도적으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소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아주 일본 의원하고 근데 너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다들 싫어하시니까 근데 되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부담스럽고 부담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다뤄야 한다면서요. 되게 중요해. 되게 제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회피하면 그럼요. 결국은 전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든 부분이 있으셨지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했고, 저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을 이제 또 배우고 이제 또 아까 저기 했는데 남성들 군대에서 겪는 성폭력 경험 이런 것들 여자들도 계속 이제 뭐 사소하게 느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폭력으로 계속 이제 말하면서 바꾸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자신들이 일상에서 느꼈던 그런 동성애 성폭력 이런 것들을 좀 말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안 되는 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아직도 감도가 이제 극심하게 당한 것보다 장난스럽게 당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장난스럽게 가해자는 장난이지만 피해자는 진짜 자기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장난스럽게 당했다는 것도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였고,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모멸감이랑 수치심을 우리가 또 안 느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고참 한 놈이 저보다 이제 어린애였는데 계속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때는 좀 이렇게 사욕이 느껴질 때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되어가고 있죠. 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좀 남자들 중에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군대에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럴 수 자신들이 있어요. 그 네, 있었던 네, 트라우마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동성의 성적 취향의 성적 그 정체성이 그래서 그게 꼭 문제가 군대만 아니고요. 네. 그 우리는 특히나 이제 네. 고등학교, 중학교 그렇죠. 때도 우리가 맞아요. 여성은 여성끼리, 네. 남성은 남성끼리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무튼 뭐 네. 말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네. 없지만 그럼 이제 네. 성폭력 문제는 우리 모두 분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네. 않도록.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당하면 바로 발설하고 그 네. 발설을 들은 그 사람은 그걸 은폐시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네. 너는 같은 놈이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